다가오는 2026년 9월 러시아 총선에서 푸틴이 얼마나 많은 표를 얻을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은데요. 근데 진짜 궁금한 거는 푸틴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대체 중국한테 국가의 영혼을 어디까지 헐값에 팔아넘길지 그거예요. 우리는 지금 한 거대한 제국이 조용히 다른 제국의 속국으로 막 전락하고 있는 엄청난 지정학적인 지진을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타일러입니다. 보통 뉴스를 보면은 러시아가 서방의 경제 제재를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받았는데 잘 버티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도를 하잖아요. 오히려 군수 공장들이 불가동이 되면서 GDP가 막 성장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미국 패권에 맞서는 다극화 시대의 아주 진정한 리더, 이런 평가를 받기도 한대요. 그런데 이런 거시경제 지표들이 보여주는 화려한 숫자의 이면을 잘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거든요. 이게 전형적인 통계적인 어떤 착시 현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국가가 빚을 내가지고 탱크랑 포탄을 엄청나게 이렇게 만들어내면 당연히 GDP 수치는 올라가겠죠. 근데 그 탱크들이 전장에 나가가지고 파괴가 되면 끝장나잖아요. 이게 기여가 되는 게 아니라 쓰여서 없어지는 GDP인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삶의 어떤 기반을 나아지게 하거나 미래를 위한 인프라를 더 축적해 주거나 실질적인 어떤 국부에 기여하는 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러시아는 미래를 갈아서 넣어가지고 현재의 전쟁 기계를 돌리는,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카니발리즘 행위를 막 하고 있는 셈이거든요. 물가는 미친 듯이 막 오르고 있고 중앙은행 금리는 꽤 높아진 지는 오래됐고요. 민간 경제는 이미 산소호흡기를 막 달고 있는 상황이 된 지 꽤나 오래됐습니다. 더 심각한 거는 사람들 본인들 생각인 거예요. 전쟁 터지고 나서 똑똑한 IT 엔지니어들이나 아니면 고숙련 그런 노동자들이 수십만 명씩 러시아를 빠져나갔잖아요. 도망갔거나 전선으로 끌려간 그런 핵심 노동 연령의 사람들은 너무 그렇게 많이 끌려가가지고 그리고 안 돌아왔잖아요. 이제는 산업 현장을 돌릴 사람들 자체가 턱없이 부족한 상태가 되어버렸대요. 그래서 경제 제재 때문에 서방 기술은 안 들어오고 있죠. 똑똑한 사람들은 도망갔죠. 그리고 노동력은 전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도대체 이거는 어떻게 경제를 돌릴 수 있는 걸까요? 제가 보기에는 구조적으로 거의 러시아가 원래 갖고 있었던 힘으로 돌아가기에는 불가능한 수준까지 이렇게 도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 상황에서 푸틴이 선택한 유일한 생명줄은 근데 있어요. 바로 중국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랑 중국이 병등하고 막 굳건한 이런 반미 동맹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중국이 이제 러시아한테 그런 경제 제재를 통해서 막혀 있었던 어떤 자본의 흐름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줬다. 그래요, 그런 부분은 있죠. 근데 요거는 동맹이 아니라 절저하게 수직적인 종속 관계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의 러시아가 정말 완벽한 파트너, 아니 진짜 솔직히 말하면은 완벽한 호구처럼 이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중국은 서방에 고립된 러시아의 처지를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시베리아에서 넘어오는 엄청난 리소스들을, 그 석유라든지 천연가스나 그런 광물이라든지 이런 건 너무 좋은 단가에 싹쓸이를 막 하고 있잖아요. 예. 금융 쪽을 또 보면 이게 또 중국한테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러시아한테는 진짜 심각해지고 있고요. 러시아가 달러 결제망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젠 대외 무역을 했을 때 절반 이상을 중국 유엔화로 결제를 하고 있대요. 그러면 러시아가 국내 은행들에서는 달러는 쌓이지는 않겠죠? 유엔화가 계속 막 이렇게 쌓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중국에서 유엔화를 어떻게 조절을 하면 러시아에 있는 금융 상황을 조절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 금융 시스템 자체가 사실상 중국의 인민은행의 하부 구조로 막 슬슬 이렇게 편입되어 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러시아가 어쩔 수 없이 금융 주권을 이제 베이징한테 넘겨야 되는 판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것만을 넘길까요? 극동 지역이나 시베리아 쪽 상황을 좀 보면 기가 막히는 현상들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러시아는 여기에 있는 자본이 없으니까 이 지역의 인프라 건설이라든지 자원개발 주도권이라든지 이런 거를 결국 중국 기업들한테 의뢰를 계속 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항구 사용권이나 파이프라인 동체권이나 그런 같은 핵심적인 자산들이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푸틴은 당장 모스크바에서 권력을 유지하고 전쟁 자금을 대기 위해서 국가의 미래인 동쪽 영토의 경제적인 그런 주권, 그런 걸 사실상 사용권을 좀 중국한테 막 이렇게 주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역사적으로 대국이 이웃 경쟁국한테 스스로를 이렇게 내어준 적이 있나 싶을 정도예요. 진짜 러시아가 여기서 이익을 생각을 했으면 이 판이 과연 됐을까? 그냥 정권 유지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갖고 있는 리소스를 팔아먹고 있는 거예요. 홍보랑 마케팅을 조금 막막하게 어렵게 느껴지시는 그런 스타트업이랑 중소기업을 무료로 홍보를 지원해드리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꼭 한번 공식 홈피를 확인해보세요. 근데 이런 상황인데 모스크바 밖에서는 어떤 나비 효과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까요? 2026년 대선이 있어요. 대선에서는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가 있는데 러시아가 연방 국가예요. 여러 가지 공화국이 모여져 있는 연방이란 말이에요. 각 공화국이 생각하는 미래가 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다게스탄이라든지 부랴티아라든지 사하공화국이라든지 이렇게 슬라브계가 아닌 민족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공화국들이 여러 가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요런 공화국들의 어떤 자치권이 진짜 되게 중요해요. 그걸 계속해서 강화를 시키려고 하는 내부 정치 구조가 있단 말이에요. 모스크바랑 상트페테르스부르크의 엘리트들 대신에 주로 이러한 지역들의 청년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징집이 되어가지고 끌려가서 전터에서 이렇게 전사를 하고 안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불만이 진짜 많대요. 심지어 민병까지 이렇게 구려가지고 우크라이나랑 협업을 해서 러시아를 공격하는 경우도 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불만이나 분노가 지금 임계점에 딱 이렇게 달해가고 있는 거예요. 요거를 러시아 중앙정부가 어떻게 다룰 거냐, 자치권을 더 부여를 할 거냐, 아니면 진짜 완벽한 통제를 밀어붙일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한 상황이에요. 이 공화국들은 겉으로는 모스크바에 충성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속으로는 언젠가 터질 수 있는 중앙정부의 어떤 약화 시점을 그런 걸 기다리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분명히 그런 세력이 있어요. 과거 소련에도 이런 비슷한 성향이 있었어요. 제재로 이렇게 돈줄이 좀 마르고 중앙군이 이제 통제력이 이제 미치지를 못하는 결정적인 틈이 생기면 스스로 해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들이 결국 좀 조용한 분리 독립을 시도하게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아니면 군벌화된 그런 가능성들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푸틴 체제는 생각보다 취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 살 얼음판 위에 지금 서 있는 거니까 지금 대선이 너무나 중요해요. 자, 그래서 만약에 푸틴이 실각하게 되면 권력의 공백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서방 언론들은 푸틴만 없어지면 뭐 러시아가 민주주의로 가고 또 내수 경제를 다시 살려서 다시 정상 국가로 이렇게 돌아올 거고 서방이랑 친해질 거고 이렇게 되게 희망 가득 찬 그런 관측을 하기도 해요. 하지만 이런 시나리오는 사실 되게 비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연방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해요. 이 공화국들이 다 똑같이 생각하지 않아요. 만약에 중앙의 권력이 약해진 상황에서 무너지면 얘네들이 무조건 같이 간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강해져야지 돼요. 그 이후의 비전이 진짜 강력해야 돼요. 무너지면 그냥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애초에. 푸틴이라는 강력한 억제기가 사라지면 그걸 대체할 게 있냐, 이게 중요해요. 90년대보다 훨씬 더 심각한 마피아식 영토 전쟁이나 이런 뭐 자원 쟁탈전이나 이런 것들이 내부에서 생길 수도 있고 준내전 같은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강력한 새로운 비전을 내세울 만한 게 없으면. 결국 러시아는 서서히
분열되면서 유라시아 대륙의 거대한 어떤 불안정 지대로 남을 가능성은 사실 있다는 건데 요거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정리를 하자면 러시아는 당장 무너지지는 않겠지만 결코 위대한 제국으로 이렇게 부활을 해가지고 다시 강대국이 된다 이런 거는 조금은 어려울 것 같고 오히려 중국한테 달라붙거나 아니면 유럽이랑 뭐 미국이랑 어떻게 해서 다시 가까워지고 경제를 풀어야지 그 붕괴나 어떤 이해관계가 쪼개지는 그런 판을 회피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유럽은 푸틴 원하지를 않는다. 미국도 약간 그 길을 원하지 않는 티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굴러갈지 너무 중요한 시점에 와 있어요. 2026년 러시아 총선은 이렇게 거대한 전환점에 와 있는데 진짜 승자는 과연 누구일까 진짜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은 러시아의 미래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밑에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댓글로 꼭 공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해석 계속 함께 달려볼까요? 여러분 혹시 이거 보셨나요? 못 보셨어요? 요거는요?